자, 여러분 비타민 필요하시죠? 네,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영양이 듬뿍 담긴 비타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비타민 시간입니다. 네, 상큼한 비타민 같은 분 모셨습니다. 열정 교육 컨설팅의 조은우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반갑습니다. 터키하고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책 제목으로 괜찮은데요. 터키와 사랑에 빠지다. 맞아요. 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취업 비타민 내용은 어떤 것인지 우선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청춘의 스펙. 네. 오, 네. 무슨 드라마 제목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예. 네. 취업 비타민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참 드라마 제목 같죠. 그래서 네. 드라마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두 분 혹시 예전에 TV 드라마 중에서 청춘 드라마 중에서 제목이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청춘 드라마요? 청춘 드라마요. 저는 이제 제가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마지막 승부. 장동건. 정말 오래된 드라마네요. 그렇죠. 네. 생각해보니까. 네, 맞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학교? 이런 거? 학교. 네. 흥행 드라마였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한번 좀 오래되긴 했지만 90년대 이런 데 한번 살펴보면 청춘 드라마류의 제목들이 주로 이랬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나무, 아, 우리들의 맞아요. 천국, 네. 내일은 사랑, 그리고 마지막 승부 이런 류의 드라마가 참 많이 있었죠. 그리고 주로 다루었던 내용들도 이 대학 생활의 어떤 사랑이나 동아리 친구들 간의 우정, 그리고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주로 이런 내용을 다루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청춘을 좀 더 아름답게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학교 폭력이나 공부, 그리고 치열한 신입사원의 현장, 그렇지 않으면 뭐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주로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지다가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그런 청춘 드라마류를 거의 보지 못한 상황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드라마에서 청춘이라는 요소가 빠진 것처럼 현재 우리 대학생들의 모습에도 청춘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요즘 드라마가 이렇게 대학 생활의 어떤 낭만을 담은 드라마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현실을 반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엔 대학 1, 2학년생부터 벌써 스펙 쌓기에 열중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대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대학 1, 2학년 때부터 스펙 준비를 한다던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깜짝 놀랐대요. 자기 때는 1, 2학년 때 놀고 3, 4학년 때부터 준비했는데 요즘 신입생들은 들어오자마자 스펙 쌓기에 열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면 대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모두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대학을 다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대학의 의미가 본질이 좀 훼손이 되고 좀 더 나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공장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그나마 저 때만 해도 저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동아리 활동 했거든요, 조금. 네네. 예, 힙합 동아리 했었는데. 정말요? 안 어울리시죠? 예. 네. 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뭐 그런 것도 안 하죠, 잘. 스펙 쌓기만 그럼요. 오히려 이렇게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특히나 이제 팀 활동을 그래서 과제를 내주거나 이런 것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이라는 말이 너무나 일상화돼 버렸는데 그 뜻부터 잠깐 우리가 알아보면은 원래 스펙이란 단어가 스페시피케이션의 준말이잖아요. 자, 사양, 설명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펙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썼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어떨 때 썼냐면 386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되냐, 486의 스펙이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쓰이는 말이 돼버렸죠. 그래서 취업이 도움이 되는 학벌, 또 외국어 능력, 자격증, 그리고 봉사 등의 대외 활동 등을 일컫는 말이 스펙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스펙이란 말이 영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도 이런 스펙이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근데 외국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이 스펙이란 용어를 거의 쓰지 않는다고 봐야죠. 이제 외국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취업 자체만을 위한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주로 학교가 끝나면 뭐 운동을 하거나 아까 또 뭐 힙합 동아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외국에서는 주로 동아리 활동 그리고 자체적으로 봉사 활동을 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어떤 취업용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봉사 자체를 위해서 어떤 친구들끼리도 자체 조직을 조작해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한다 그러죠. 그래서 방학이 되게 되면 기업의 인턴 활동으로 인턴십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간혹 어느 나라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인턴십을 해야지만 졸업을 시켜주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외국의 대학생들은 자기의 관심거리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랑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네요. 그래요. 우리 스펙이랑 그 친구들 스펙은
아마 운동하는 식스팩일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1학년부터 스펙에 몰두하게 된 게 좀 기업들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정말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수요자가 그렇게 원하니까 공급자들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기업들이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까다롭게 조건을 내거는 거는 당연할 겁니다. 네. 하지만 좀 과도한 면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원래 지난주에 저랑 같이 방송을 하시던 윤 소장님께서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기업들의 자기 질문 그 항목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걸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KB국민은행이 코리아 프리미어 뱅크로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 또 SK CNC가 현재 사업 다각화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 하고 있다. 당신이 SK CNC 의사결정권자라면 어떤 분야로 다각화를 진출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될 것인지 설명하라. 네. 와 같이 기업들이 질문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과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고민하는 역할은 기업의 임원이나 어떤 중견급 이상의 사원들이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 영역이 그렇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과연 그 영역까지도 예비 신입사원들이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면 그 기업은 신입사원만으로도 충분히 굴러갈 수 있는 회사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더 구직자들이 그런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회사가 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충분히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구직자들이 충분한 답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정보를 공개했는지도 기업들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너무 구직자들한테 너무 큰 무리한 요구를 하기보다는 좀 더 구직자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부여하시는 것도 기업에겐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학 시절 어떻게 보면 청춘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이 청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사회 청춘이라는 의미를 조금 다시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원래는 청춘,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춘이라는 단어를 보면 한자가 푸를 청자에 봄춘자입니다. 즉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나 시절을 청춘이라고 의미를 하는데요. 네. 어떤 따뜻한 봄날 생명력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다른 나라의 언어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청춘이라고 하면 젊음, 원기, 생기발랄, 또 경쾌, 활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어떤 사회를 보면 청춘이라는 의미의 그런 의미보다는 청춘은 아픈 것이 당연하다라는 조금은 이상한 의미로 변질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즉 미래를 담보로 현실을 철저히 희생시키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 중학교에 나온 수필이 있는데요. 민태원의 청춘 예찬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청춘의 피는 끓는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꼭 이것이다. 즉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도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온 힘의 가장 중간에는 이 청춘의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사회도 청춘 예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생들이 좀 더 자신의 청춘 문화를 고민하고 네.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청춘을 위해서요, 우리 대학생들, 특히 1, 2학년 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제 얘기를 대신해서 저희 대학교 3, 4학년들에게 한번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가 열심히 놀아라. 네,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아르바이트 좀 해라라는 조언도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제발 자기의 나이와 수준에 맞는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너무 어려운 책만 읽어서 공감도와 이해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줬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정말 의미 있었던 조언이 스펙 쌓기를 하더라도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경험이 이력서를 채우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깨달음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는 걸 보면서 아 정말 3, 4학년들도 그 1, 2학년 시기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 얻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좀 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의미 있게 놀아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청춘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회춘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청춘을 좀 소중히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조 시장님, 네.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좀 비타민 팍팍 좀 네. 쏴주십시오. 저희도 회춘하기 위해서
위해서 비타민을 먹어야 네. 되겠죠. 네. 일단은 청춘의 스펙을 매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청춘의 스펙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민태원의 청춘 예찬의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이것은 피어나기 전인 유소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시들어가는 노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오직 우리 청춘에게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스펙을 정리를 해보면요. 청춘의 첫 번째 스펙은 바로 튼튼한 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지치지 않는 건강과 체력을 키워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스펙은 바로 생생한 피부죠. 우리 사람의 피부가 빛날 때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에 빠졌을 때와 무언가의 일에 성취감을 얻었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 청춘들도 좀 더 많이 사랑하시고 도전을 통해서 성취감을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청춘의 스펙은 바로 빛나는 눈동자죠. 즉 다른 세대보다도 좀 더 큰 이상을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패기, 이것이 있어야지만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는 청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스펙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만의 청춘 스타일을 한번 꼭 만들고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 나눴고요. 지금까지 조은혜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